자, 가볼게. 도형에 관련된 수열의 합이 있었거든. 근데 잘 봐, 얘들아. 솔직히 선생님이 유형 1번을 도와줄 수 없는 게 이게 2차로 나올지 1차로 나올지 원으로 나올지 몰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울기. 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반지름. 그리고 2차 함수는 축. 그러니까 함수, 그 모양마다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요소들을 꼭 이용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꼭 삼각형이라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원이라고 해서 또 원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 갖다가 삼각형 넓이 구할 수도 있고 사각형 넓이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형은 크게 선생님이 도와주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원은 반지름을 꼭 사용할 거고 2차 함수는 축, 직선은 기울기. 요 세 가지가 항상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번 중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전 힌트 드렸어요. 자, 유형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 2번은요. 자, 가볼게. 유형 2번 보시면 우리 저번에 시그마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배웠잖아, 우리.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K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AK가 K에 관련된 함수가 나오면 시그마 공식을 사용할 수 있었어.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AK에 이 K랑 관련 없는 것들은 무슨 취급했어? 상수 취급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럼 무조건 시그마는 꼭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라는 건데 아닙니다. 시그마도 무한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안에 다시 시그마를 넣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다시 시그마를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그마는 여러 개 할 때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돼 있는 문자가 바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K지만 여기는 A로 바뀌고 여긴 B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면 돼요. 안에 있는 시그마를 계산하고 중간 시그마, 그 다음 마지막 가장 겉에 있는 시그마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 A 이퀄 1부터 10까지 한 번 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A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요걸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우선 안쪽에 있는 시그마부터 계산하려고 봤더니 K야. 미지수가. 그럼 K랑 관련된 것만 숫자가 뭐로 바뀌어? 55로 바뀌고 얘는 10A라고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다시 한 번 더 시그마 A 이퀄 1부터 10까지 55 플러스 10A로 바꿔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럼 얘는 한 번 더 550이 될 거고 얘는 10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55. 그래서 얘는 550의 몇 배? 2배가 바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그마가 최대한 뭐 해봤자 학교 시험에서는 최대 맥스 한 3개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그냥 거의 대부분 2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2번 내용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유형 3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유형 3번은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이 아니라 어디서 이미 배우고 왔냐면 등차등비에서 배우고 왔어요. 왜? 우리 로그요. 로그의 합은 뭐죠? 곱하기여서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결국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진수끼리의 곱이 나오니까 A1부터 쭉 곱하는 꼴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선생님 이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과 똑같네요 라는 거니까 결국 이거를 간단하게 뭐를 이용해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애들이 이제 고민을 해. 선생님 우리가 시그마랑 관련 없는 이 K랑 관련 없는 문자들은 상수 취급하고 만약에 시그마 해놓고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인데 C 곱하기 K 나오면 이 C는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 그치? 그래서 얘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K를 구한 다음에 이 전체 값의 C를 곱했는데 혹시 로그도 그게 가능하나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로그 11m라는 AK라고 하면 이 로그 11m로 하는 게 앞으로 나갈 수 있냐라는 건데 로그는 못 나갑니다. 절대. 가끔가다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로그를 앞으로 나가고 AK만 10개, 20개, 100개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로그를 붙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상수가 아니라 함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로그 앞으로 나가서 AK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얘는 로그 때문에 얘를 다 곱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간다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예를 들어서 한번 12번 한 번만 풀어보면 안 될까? 12번 시작. 12번. 헷갈리면 숫자 넣어봐봐. 숫자 넣어보면 조금 규칙성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무턱대고 2부터 넣으면 안 되겠지. 식을 좀 이쁘게 바꾼 다음에. 네? 자, 가볼게요. 저라면 일단 이거 더하면 안 돼요. 로그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문제를 바꿔 쓸 수 있냐면 얘부터 좀 이쁘게 바꿔보면 얘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통분하면. 그리고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k 곱하기 k분의 합차 k-1, k 플러스 1로 식을 바꾼 다음에 이제 숫자 넣어볼게. 근데 아시다시피 로그는 어차피 더하기가 곱하기로 가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로그, 자 2부터 넣어보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3 넣으면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어디까지? n번째까지. 그럼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소거를 잘 하셔야 돼요. 소거. 어떻게 남을지를. 자, 지금 보면 일단 확실하게는 요렇게는 없어져요. 분모의 두 번째 거랑 뒤에 식의 분자의 앞에 거는 무조건 이렇게 이쁘게 소거가 됩니다. 그럼 얘도 요 앞에 거 헷갈리면 n-1을 넣어보는 걸 추천해요. 그럼 어쨌든 얘도 이렇게 없어질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얘랑 얘도 없어져. 이렇게. 그럼 얘도 그 n-1번째랑 얘가 없어질 거야. 그럼 사실상 살아남는 게 뭐 누구냐? 로그 2n분의 앞에 1, 뒤에는 n 플러스 1만 남아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뭐래? 그게 로그 51. 그럼 끝났네. 얘가 로그 51인데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우리 로그 100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51이면 되죠. 그러면 n값은 뭐가 되면 됩니까? 50. 끝났네. 문제가 자연수 n값 나왔네. 이해 가십니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는 저번에 아시다시피 좀 그냥 한번 개념 설명만 하고 갔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진 않았으니까 혹시 한 문제만 먼저 풀려볼게. 14번 한 번만 풀어봐봐. 14번은 앞에 있는 시그마가 조금 필요하긴 해요. 앞에서 했던 거. 채은아, 너 이제 당분간 그 뒤에 일찍 가는 거 없는 거지? 추워?
자, 가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나오면 뭐부터 먼저 찾아라? 일반항부터 찾으라 그랬어. 지금 보면 분모가 첫 번째니까 1의 제곱, 두 번째니까 2의 제곱, 세 번째니까 3의 제곱에 끝났으면 결국 n번째 항은 1의 제곱부터 n번의 제곱까지는 구했을 거야. 그리고 분자를 보니까 3, 5, 7, 홀수는 홀수인데 지금 조금 1부터가 아니라 3부터 시작하고 1, 첫 번째가 3부터 넣으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2n 플러스 1이라고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 넣어보면 진짜 1의 제곱분의 3, 2 넣어보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5까지. 그럼 이제 얘를 시그마를 돌릴 건데 돌리기 전에 얘부터 먼저 깔끔하게 바꿔줘야겠지. 얘부터 깔끔하게 바꿔주면 얘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k제곱 공식이니까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거 분의 다시 2n 플러스 1이니까 번분수에 의하여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6이더라. 근데 내가 구한 건 뭐야? 일반항이야. 근데 그걸 한 번 더 10개를 무려 다시 더해줘 라는 거니까 다시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여러분 암산 빨리 하나만 스킵할게. 6은 앞으로 나와서 앞에 6 쓰면 되고 여기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왜 6을 뺍니까? 라고 하면 부분분수 공식 쓰려고. 내가 말했지 시그마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별로 없어요. 등차냐, 등비냐, 개차냐, 갭이냐, 그리고 미지수가 분모에 가 있으면 부분분수다. 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암산하셔도 되죠. 이거 외웠지? AB 분의 1은 B-A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인데 B에서 A 빼면 어차피 1이니까 얘는 다시 쓰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이건 10까지면 너무 유명하죠. 11분의 10. 이거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11분의 10이 나오더라.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저도 그냥 넣어봐. 숫자 넣어보면 소거 될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가서 마지막 10 넣으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니까 요렇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1 빼기 11분의 1에서 11분의 10이니까 정답은 6 곱하기 11분의 10 따라서 정답 11분의 60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거지.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분수는 무조건 공식만 잘 쓰시면 된다. 근데 이제 부분분수에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분분수의 가장 기본값은 a 곱하기 b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요. 요럴 때만 통해가지고 선생님이 사실 공식으로 꿀팁을 알려줄까 말까 고민되지만 어쨌든 이 a와 b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전제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서로 같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또는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다를 거면 얘까지 같이 이렇게 같은 게 제일 좋아요. 요렇게. 왜? 이거 묶었을 수 있거든. 묶었으면 계수 앞이 다 1로 되거든. 이러면 땡큐야. 이러면 왜 땡큐냐면 이게 결국 묶이면 이거 다 2로 묶고 2로 묶으면 4분의 1로 나가니까 다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계수가 1 되면 땡큐인 게 뭐냐면 부분분수 공식 자체가 b-a분의 1에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빼는 건데 자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어디에다 다 쓴다고 안 했어 난 분명히. 앞에 계수가 다 1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 b-a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 살아남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살아남아요. 얘가 2면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살아남아요. 얘가 3이면 앞에서 3개, 뒤에서 3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내가 어디 앞과 뒤에서 몇 개씩 살아남는지를 먼저 보고 아는 거지. 그리고 항상 살아남고 죽는 건 항상 대칭입니다. 살고 죽고 죽고 죽고면 살고 죽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면 살고 죽고 살고 죽어요. 무조건 대칭형으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숫자를 넣었을 때요. 여기는 대부분 애들 여기 2개 정도는 넣으니까 뭐가 살아남는지를 알거든. 근데 이 뒤에는 도대체 뭐 살아남는지 모르겠어서 숫자 뒤에서 막 3개 정도 넣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앞에를 없애봤더니 예를 들어서 얘 한번 해봐봐. 얘 앞에 개수 1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 빼면 2 남아요. 그럼 2분의 1이죠. 그리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숫자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2분의 1을 일단 다 생략했다고 치고 1 마이너스
3분의 1. 2 넣어보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넣어보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없어져요. 그래서 2분의 1였으니까 하나, 두 개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살고 죽고 살았으니까 아마 저 뒤에 n번째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고 앞에 n-1 넣으면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었으면 살고 죽고 살면 살고 죽고 살아요. 그래서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다? 앞에 개수가 1이 됐다는 전제하에만. 그때만 b-a가 살아남는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칭으로 살아남고 죽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뒷장 넘어가서요. 유형 5번은 안 할게요. 근각계수의 관계 못 쓰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그냥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것만 알아도 풀려요. 여기는. 그냥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 6번은요. 오늘 틀리면 진짜 찐 실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개념이 너무 쉬워요. 6번은. 왜 그러냐면 너네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뭐가 익숙하지 않냐면 호수야. 우리 등차등비 공부할 때 SN 알면 AN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구했어요? 그치. SN에서 SN-1 뺐죠.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요. 근데 오늘 주간 테스트에서 한 문제를 실수로 틀리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진짜 단순한데 뭐냐면 SN은 뭐다 라고 주면 애들이 AN 되게 잘 찾아. 근데 얘들아, 내가 말했지만 SN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죠? SN의 단점. 무조건 첫 번째부터야. 맞아. A1부터 더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5번째 항부터 더하기를 하는 거를 한 번에 이쁘게 나타낼 수가 없지. 그래서 만든 게 뭐라 그랬어? 시그마라 그랬어. 왜? 시그마는 K=5부터라고 표시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그럼 이 SN조차도 사실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봐. 뭐라고 나타내면 돼? 시그마. K = 몇부터? 몇 번째까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자, 이거 모르겠는 사람 손. 알지? 오늘 틀리면 이거 몰라서요. 오늘 이거 한 문제 나와. 근데 그 문제 틀리면 이거 몰라서요. 너무 황당하지 않니? 지금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손 안 들었어. SN이 얘라고 했어. 근데 오늘 틀리면 이걸 몰라서야.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 내가 예시를 문제를 이렇게 줬어. SN은 선생님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죠?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왜? n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그리고 맨 끝에 상수항 있어 없어? 그럼 몇 번째부터 등차? 그렇지.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줬어. 자,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중앙여고 1학년 오재희라고 하면 중앙여고에 1학년에 오재희라는 학생이 있다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오재희인데 중앙여고 1학년이야 라고 해도 똑같거든? 근데 애들은 이거랑 굉장히 다른 뜻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선생님 저거 A1부터 한번 넣어보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다 n에다 1, 2, 3, 4를 넣어서 뭔가 AN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 안 됩니다. 얘 자체가 결국 SN이니까 얘를 너네들은 다시 SN이라고 말 바꾸고 SN-1을 구해서 AN 찾으면 된다.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야, 이거를 바로 풀면 요 새끼는 인정. 27번 시작. 야, 이거 풀면 그냥 인정. 그리고 내 시그마 첫날 수업을 존나 잘 들은 거야. 네? 한채연. 둘째는 딸 낳고 싶은데 진짜 너네를 보면 딸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제 목표는 넷째입니다. 의사 4명. 전 넷째가 내 목표예요. 현실적인. 근데 셋째가 좀 힘들어할 거예요. 셋째가 좀 힘들어할 거예요. 난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아빠가 너무 많은 자식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게 많아서 9남매였거든. 선생님 할머니가 14살에 시집갔어. 근데 그때는 23년생이지. 23년이니까.
1923년. 6.25 터졌을 때가 성인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니야, 태인아. 태인아, 포기만 하지 마. 아, 너네 나중에 내 말을 언제쯤 이해할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니야. 대학교 1학년만 돼도,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라. 아니, 26살. 여자는 25살. 남자는 27살. 느끼게 될 거예요. 아니 그거 내 거 아니야? 진지하게? 아닌데? 내 거잖아. 내가 나한테 주신 거잖아. 아니 나한테 주시는 거 뺏어먹는 거야 지금. 야, 하자. 잘 봐. 제가 했던 말 다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얘들아, A1, EA2, 3A3. 그래서 일반항도 알려줬어. NaN이라고. 이렇게 더하래. 그게 뭐 나왔대? 100N. 자, 물어볼게. 시그마 K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49번째 항까지. 그럼 일단 얘 알아야 돼요. 근데 물어볼게. 100, 목 아파. NaN이 얘가 아니야. 더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 얘 시그마로 나타내봐. 시그마 더 n번째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AK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물어볼게. 얘가 뭐예요? SN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SN은 다 뭐라고 말해? 그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 하잖아. 얘가 SN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네 아까 이거 모르는 친구 없다 그랬잖아, 분명히. 이거 모르는 친구 아무도 손 안 들었어. 근데 왜 이거 SN이라고 못 써?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 무식해서 그래요. 여기가 AK였거든. 여기가 AK가 와야지만이 SN을 쓸 수 있는지 아시거든? 그건 아니라, 얘들아, SN은 n번째까지 더하시오라. 누구를? 어떤 항의 전개를이야. AN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KAK, 얘는 더러워도 상관없어. 그냥 얘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면 다 SN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SN이 100N이야. 그럼 우리 바로 AN 찾아야겠지. 그래서 SN-1을 구해.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쓰냐? N 대신 N-1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제 여기서 첫날 수업 들은 거를 대답하는 친구는 있는지 볼게. 이게 주의식 교육의 폐해거든. 잘 봐. 둘이 뺄 거야. 그렇게 배웠지? 자, 물어볼게. 호수야, 둘이 빼면 너무 이뻐서 100 나오지?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여기 못 써야 돼. 여기 못 써야 돼. 둘이 뺐잖아. 둘이 뺐어. 여기 뭘 써야 돼? 자, 호수는 AN이래. 그렇지. 이거 AN이라고 쓰는 애들 많아. 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SN에서 SN-을 빼면 AN 나온다고. 얘들아, 저거 AN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항 나오는 거야. 일반항. 근데 우리 시그마 일반항 어디다 써? 여기다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AN이 아니라 시그마 다음에 쓴 얘가 나와야지. 어떻게? NaN이라고. 저거 AN이라고 쓰는 애들 진짜 많아요. 주입식 교육으로. 하도 SN에서 SN- 빼면 AN, SN에서 SN- 빼면 AN 이 소리를 너무 많이 지겹도록 들어서 빼면 다 AN인 줄 알아.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양쪽을 N으로 나눠주면 내가 찾고자 했던 일반항이 그냥 이쁘게 N분의 100이 되고 얘 찾아달라 그랬잖아. 그럼 시그마 K 이퀄 1부터 49까지 얘 대신에 K분의 100 넣으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00이 나오는 갑자기 부분 분수로 바뀌는 거지. 100 앞으로 빼고 여기서 여기 빼면 1 나오니까 1분의 1 앞에서 하나 살아남고
1분의 1 빼기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9니까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 나와. 아, 미안. 49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정답은 뭐가 돼?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50분의 1이더라. 그럼 100 빼기 2가 되겠네. 답은 98. 자, 여러분. 자, 이거 생각보다 정말 애들 다 그렇게 대답해요. 첫 번째, SN은 일반항이 깨끗하건 더럽건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되게 이상한 일반항이어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건 다 SN이라고 할 수 있어.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 AN이죠. 여긴 한글로 뭐라고 읽어? 그냥 일반항이지 AN이 아니야. 두 번째, SN에서 SN-1 빼면 AN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부터는 일반항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한글로.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매치가 되죠.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이 여긴데 그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NAN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이거 중요한 참 좋은 문제인데 안타깝다 이거. 자, 넘어가 볼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넘어갈게. 자, 얘들아, 유형 7번도 사실은 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웬만한 한 3등급 나오는 친구, 3등급은 좀 위험하다. 2등급까지 나오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뭐냐면 우리 루트가 분모에가 있으면 못 더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미지수가 분모에가 있으면 뭐밖에 없다 그랬지? 부분분수. 그럼 그걸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여러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분모의 미지수가. 그럼 선생님 큰일 났어요. 28, 29, 30, 31, 32 다 분모의 미지수 있어요. 그럼 오류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루트를 가진 채로 나왔잖아. 그러면 뭐 할 거야? 유리화를 할 거야. 자, 한 문제 한번 풀려볼게. 야, 이거 푸는 학생 있을까? 1학년 건데 까먹었을 것 같아. 32번 시작. 풀면은 요 새끼는 1학년 거 기억한 거다. 더워요? 온도를 올릴게요. 오늘 해야 되는 프린트도 많이 갖고 왔는데. 못하면 뭐 다음에 하죠 뭐.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어허. 어허. 내가 쓰레기 진짜 너 진짜 쓰레기 안전해. 언제 쓴댔어? 자, 할까요? 어? 선생님 아들이 맨날 이래요. 맨날 뭐 신기한 거 있으면 손가락질하거든요. 오늘 태우 어제 나한테 뒤지게 혼나고. 벌써 혼내요? 이 새끼 너무 힘들어요. 남자애라 그런가 지쳐요. 한시를 가만히 안 있어. 근데 왜 혼나요? 한시 얘가 자꾸 유모차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춤을 춰요. 자꾸 유모차에서 일어난 채로 미쳐버리겠어요. 태우 머리숱 많아요. 아빠 안 닮아서. 자, 가볼게요. 여러분 32번 해요 말아요? 자, 우리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기억 안 나요? 언제가 최대됐는지 기억 안 나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에서 뭐 더했어요? 반지름 더했잖아요. 최소값은 반지름 뺐고요. 그럼 결국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0,0.
자, 직선까지 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직선에다 뭐 대입했어요? 원의 중심 넣었어요. 0,0 넣으면 n 플러스. 그럼 결국에는 유리와 작업해서 얘 나와요. 근데 이거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고요. 거기다 뭐 더해줘야 돼요? 반지름이 뭐 나왔죠? 루트 n. 그래서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5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냐면 ak가 얘가 ak니까 여기다가 루트 n까지 더한 걸 ak라고 하죠. 그럼 이건 내가 말했죠. 미지수가 여기 n으로 바꿀게. 미지수가 분모에가 있으면 부분분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았죠? 그럼 얘 유리와 작업하면 뭐 나와요? 1분의 루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숫자 넣으면 정답. 1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2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쭉 가서 15 넣으면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5 나오고 15 나오고 요렇게 없어집니다. 죽고 살죠? 죽고 살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마이너스 1, 뒤에서는 4. 정답은 3. 이렇게 정답이 돼요. 아, 그리고 이 근호를 포함한, 루트를 포함한 부분분수 같은 이 속어 형태는요, 그냥 이것도 애들 실수 많이 하는데 딱 봐도 두 군데서 실수합니다. 첫 번째, 되도록이면요, 요거 쓸 때 작은 거부터 쓰는 걸 추천할게요. 저는 큰 거부터 썼지만, 순서상.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쓰는 걸 추천할게요. 알았죠? 그러면은 나중에 속어 형태가 여기서부터 이쁘게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 마이너스 놓치는 부분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 1인데 1 더하기 4에서 5라고 쓰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거 꼭 조심해달라.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여러분들 수열의 합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 뒤에 지금 유형이 4개가 붙었거든요. 8번, 9번, 10번, 11, 12. 근데 11, 12는 같은 뜻이고요. 그럼 지금 4개가 붙었는데 제가 2개를 벌써 했어요. 여러분들 볼게. 유형 9번 한번 보실래요? 8번. 자, 봐봐. 집중해야 돼. 나 한 10분이면 끝나. 유형 8번 보면 뭐가 조금 이상하죠? 다음 번째는 an, 전 번째에다가 fn을 더하래요. 이거 원래 fn이 아니라 일정한 숫자 k가 들어갔을 때 우리 무슨 수열의 귀납법이라고 하죠? 등차 수열이죠. 이해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거예요. 등차가 다음 번째는 전 번째 항의 일정한 숫자를 더한다. 이거 등차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귀납법이에요. 근데 귀납법이 뭡니까? 등차 수열, 한글로 알려주기 싫어서 공식화 만든 것들을 다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번째는 전 번째 항의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다는 바로 등비 수열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은 선생님 때는 용어까지 붙여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용어는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온다고요. 바로 다음 번째는 전 번째 항에 갑자기 뜬금없이 fn을 더하거나 fn을 곱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내가 너네들한테는 가르쳤어. 얘를 뭐라 그래? 얘가 뭐야? 바로 개차. 얘가 뭐야? 갭이에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숫자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같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봐. 개차 수열의 일반항 아무거나 한번 세워볼게. 요거 한번 보자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1 더하면 두 번째 항이야. 근데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2를 더하라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이 1씩 또 늘어나. 그러니까 얘가 공차인 줄 알았는데 공차가 한 번 더 1씩 더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차이, 두 번 계산해서 나와야 된다 해서 개차수열. 그럼 혹시 공식 기억나세요? 등차수열, 개차수열 일반항? 그때 하긴 했었는데 얘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번째까지 BK예요. 근데 이 BK가 뭐냐?
바로 이 BK가 요놈의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의 등차수요. 자, 그럼 내가 예시를 한번 내볼게. 아니, 그냥 학원책에 있는 걸로 풀게. 그냥 내가 풀고 넘어갈 거야, 개차개비는. 예를 들어서 33번을 내가 푼다라고 해볼게. 33번 보면 첫째 항은 1이래. 근데 다음 번째 구하고 싶니? 그러면 두 번째, 그 전 번째 항에다가 3n을 더하래. 그럼 얘들아 잘 봐. 한 번만 나열해 볼게. 자, A1은 1이야. 근데 A2는 아시다시피 그 전 번째에다가 3을 더하래. 그럼 4 나와. 그럼 A3는 전 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하래. 10 나와. 아, 그럼 이건 딱 봐도 9 넣으니까 19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닙니다 라고 봤더니 얘가 얘 3 차이 나고 얘가 얘 6 차이 나고 얘가 9 차이 나. 근데 요 두 번째가 3씩 차이 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가 바로 BK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일반항 아까 어떻게 생각한다 했지?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조심하세요. n-1번째 겁니다. 얘는 하나가 적어야 돼. 왜? 요걸 구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더해야 되거든. 두 번째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항을 더해야 되고 세 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두 개를 더해야 되거든. 1에다가 6 더하기 3해서 9를 더해야 얘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세 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공차의 두 개를 더해야 돼서 여기는 n-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일반항. 첫째 항은 3이고 공차가 3n이니까 3kg. 근데 쓰고 보니까 어때? 같아. 그래서 아 얘가 이제 BK구나 라고 또 느끼게 되네. 그럼 이거 한번 이쁘게 정리해 볼게.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 이쁘게 다시 정리하면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진짜 한번 나오는지 볼게. 1 넣어볼게. 1 넣어보면 2분의 3 빼기 3에서 없어지고 2분의 2니까 1 나와. 2 넣어볼게. 2분의 12 빼기 6 더하기 2, 8. 2분의 8이니까 4. 바로 나오지. 이젠 바로바로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놓고 뭘 찾아달래? A7 찾아달래. 7 넣으면 정답. 그러면 7, 7은 49. 3 곱하기 49. 3 곱하기 7. 더하기 2 더하면 되네. 그럼 3으로 묶으면 49에서 7 빼면 42 더하기 2니까 3 곱하기 21 더하기 1. 그러면 64.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세요? 이게 개차수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딱 봐도 뻔하지 않니? 개비는 딱 봐도 이게 뭔가 시그마를 이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뭐냐? 안 이용해요. 그래서 얘가 더 어려워요. 근데 개비는 일반항이 진짜 이뻐요. 왜 개비는 일반항이 이쁘냐면 잘 봐. 개비는 일반항부터 먼저 알려줄게. 개비 수열의 일반항을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이거 조심하세요. 잘 봐. 이 FN 있죠? 요 뒤에 함수에다가 1부터 넣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곱해요. 어디까지? n-1번째까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문제를 보면 사실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거 풀어볼게 내가. 뭐냐면 37번 풀어볼게. 37번.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선 개차냐 개비냐 등차냐 등비냐부터 먼저 판단했으면 좋겠어. 37번 가볼게. A1은 지금 몇이래? 1이래. 그래놓고 다음 번째는 전 번째 항에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뜬금없이 함수를 곱하래. 이렇게. 아, 이거 개비수열이구나. 그럼 이게 FN이야.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FN이었잖아. 자, 그럼 이거 일반항 공식 써볼게. 이거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되냐? AN은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은 1이었어. 여기 FN 있죠? 여기다가요. 1부터 넣으세요.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조심해. n-1까지 넣어야 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소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얘들아, 우리 부분분수도 그렇고 근호를 포함한 루트도 그렇고 결국엔 살아남을 때 규칙성이 있었잖아. 부분분수는 앞에서 하나면 뒤에서 하나, 앞에서 두 개면 뒤에서 두 개, 살고 죽으면 살고 죽어.
루트도 똑같았어. 근데 얘도 똑같아. 근데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앞에서 만약에 2개 살아남으면 뒤에도 2개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게 분자가 2개 살아남으면 뒤에는 분모가 2개 살아남아요. 분모 분자가 무조건 역수로 생겨요. 여기가 분모 2개 살면 여기 분자 2개 살아요. 그럼 잘 봐. 얘가 없어졌지? 그럼 요건 미안하지만 앞에 것까지 넣어봐야 돼. 제발 부터 이거 실수하지 마. 여기 n-1이었어. 앞에 건 뭐야? n-2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n-를 넣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n-2 넣으면 n분의 n-2여서 앞에서 2개면 뒤에서는 분모 2개 살아남아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가 바로 an이에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걸 다시 부분분수 시그마 돌려달래요. 이거 암산 가능해? 10까지야? 20까지야? 20까지면 어차피 2 곱하기 앞에서 1분의 1 살아남고 뒤에서 21분의 1 남네. 이해 가세요? 그럼 얘가 어차피 21분의 20이니까 약분해서 약분이 아니라 곱해서 끝. 21분의 40. 답 2번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 자, 개차, 개비 분명히 이해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유형 10번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너네들 풀어와야 돼요. 왜 설명 안 할 거 같아? 자, 여러분 귀납법 몇 개밖에 안 배웠어요, 저한테? 뭐? 등차, 등비, 개차, 개비죠. 저거 말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 노가다야. 무조건이야. 선생님은 11개거든요. 나 때는 11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4개밖에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4개 이외 건 다 그냥 진짜 숫자 다 넣으셔야 돼요. 이거 41, 42, 43, 44 그냥 1, 2, 3, 4, 5, 6, 7, 8, 9 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자, 뒷장 넘어갈게. 마지막 진도입니다. 유형 11번이랑 유형 12번 가볼게요. 근데 유형 11번이랑 12번은 제가 먼저 저를 봐주세요. 제가 이 증명하시오는 너네 지구상에서 수학 증명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나도 처음 보는 증명들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없지. 근데 증명이라는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우리 여기 지금 몇 명 있지? 8명 있지.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야. 여기 중앙여고 요 반에 있는 학생들은 수학이 80점 이상이다 라고 누가 나한테 말해준 거야. 그럼 나는 그걸 확인 차원에서 집중해야 돼. 나만 보면 내 책 봐봤자 아무 의미 없어. 왜냐면 책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거야. 그것만 알면 돼. 이유만.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네들한테 번호가 매겨져 있어. 1, 2, 3, 4, 5, 6, 7, 8.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진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수학이 80점 이상이야? 그걸 증명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첫 번째 뭐 하냐면 1번 학생한테 물어봐. 너 수학 80점 이상이야? 그랬더니 세은이가 네. 그럼 참이 됐어. 1번 애가. 그래서 내가 2번 학생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그래, 깔끔 물어보자. 그래서 채은한테 물어봤어. 2번 학생도 80점 이상이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 2번까지 참이야? 조금 더 건너뛰어볼까? 라고 해서 K번째 학생한테 물어봤어. K번째 학생한테도 물어봤더니 80점 이상이래. 참이야. 그럼 잘 봐. 1번도 참이고 K번째도 참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왜지? 왜일까? 잘 생각해봐. 얘 물어보고 얘 물어봤어. 근데 하필 재수없게 태인이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80점 이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건 거짓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딱 확인 더 해보는 거야. 뭐냐? 세은이는 참이네. 1번. K번째도 참이네. 그럼 K번째 다음 번째를 우리 몇 번째라고 하지? K 플러스 1번째가 참인지를 보는 거야. 그럼 잘 봐. 1번째도 참이야. K번째도 참이야. 그러면 그 다음 번째 K 플러스 1번째가 참이 나오면 K에 5를 넣어도 6을 넣어도 모든 학생들 5도 참이면 6도 참, 7도 참이면 8도 참 모든 학생들이 다 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있지. K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참일 거니까. 그럼 잘 봐 얘들아. 잘 봐. 48번 봐. 45번 봐봐. 나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야. 45번 봐봐. 1번 증명이 뭐라고 돼 있어? n은 1일 때. 그래서 1일 때를 먼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진 거야. 그래서 1 넣어보면 뭐 나와? 좌변은 1 나오고 우변도 2분의 1 곱하기 2에서 1 나와. 그래서 성립한다.
근데 세은이만 80점 넘는다고 해서 여기 모든 학생들이 80점 이상일까? 이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불특정 K번째 학생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K를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잘 봐. 이거 진짜 반복이야 얘들아. 하나만 이해 졸라 잘하면 돼. 잘 봐. 1 넣었더니 참이래. 그래서 내가 K번째를 한번 찾아봤어. 그럼 1부터 K번째까지 합을 구했어. 그랬더니 얘가 나왔대. 여기까지 이해가? 자, 얘가 참이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 번째 애도 참인지를 보기 위해서 양쪽에 뭐 더 할까, 제이야? 그치? 이놈의 다음 번째를 더해보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문제 나 조건에 뭐야? 위식의 양변에 뭐를 더하면? K 플러스 1번째를 더하면 이라고 성립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해가 갈래나? 그러면 여기는 1부터 K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하는 건데 그럼 제이야 물어볼게. 그 다식, 요게 다식이 되니까 계산하면 뭐 나와? 2분의? 이렇게 나오지. 이거 2분의 2K 플러스 2니까. 얘랑 계산해서. 그래서 옆에 보면 나 식은 K 플러스 1, 나 K 플러스 잠깐만 여기 식이 틀렸잖아. 아니 여기 앞에 K가 있었어. 요거 그냥 식재 쓸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2분의로 통분하면 K 플러스 1로 묶으면 K 더하기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오나?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가요? 그게 다식이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원래식 있지? 원래식에다 K 플러스 1 넣으면 뭐 나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 식이랑 어때요? 같죠?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자, 잠깐만. 야, 지금 이거 하나만 이해 잘하면 돼. 다시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진짜야. 이게 무한반복이야. 잘 봐. 모든 증명은 딱 3가지 갖다가 하면 이러죠. 첫 번째일 때. 두 번째, K번째일 때. 근데 K번째까지 구한 다음에 뭐 하냐? 요 다음 번째를 그냥 깡으로 더해주라고, 그냥. 근데 이 더해준 식이 애초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나온 식과 동일하면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지 않으면 틀린 거고. 이거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면 좋은데. 안타깝다. 잘 봐. 46번 봐봐. 진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니야, 이해 못했어. 자, 간다. 46번. 잘 봐. 1일 때 구했지? K일 때 구했어. 자, 그럼 너네 이해한 사람 대답해봐. 가에다가 뭐 더해야 돼? 양변에 뭐 더해야 돼? K 플러스 1, K 곱하기 K 플러스 2. 이건 지금 강제로 더한 거지. 그러면 오른쪽 식이 어떻게 나와? 오른쪽 식이? 똑같이 나온다 말고 그냥 더한 식. 더한 식이 3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더한 거지. 근데 이 오른쪽 식은 억울하게 왼쪽 식에 얘를 더했으니까 오른쪽 식도 더해진 거잖아. 근데 결국 이 식을 깔끔하게 바꿨을 때 그게 문제에서 처음에 준 기억식 있지, 맨 위에. 그 기억식에다가 K 플러스 1 넣은 거랑 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돼. 같으면 성립, 다르면 불성립이야. 이해가? 그러면 이게 얘랑만 같으면 된다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리고 K 플러스 3. 이거 이쁘게 정의한 게 얘 나오면 돼. 나오냐라는 거야. 나오면 돼. 왜 해볼까? 3분의 3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3분의 묶어.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로. 그럼 요거 없어지고 K 더하기 3. 똑같아. 그러니까 오른쪽 식은 되게 억울한 거야. 오른쪽 식은 왼쪽이 더해서 나온 식인데
그게 애초에 K 플러스 1 넣은 거랑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돼. 아, 이거 근데 진짜 귀 나빠. 아, 내 장담할게. 이거, 아, 이렇게 설명할 사람 없어. 이거 진짜 장담할게. 이거 그냥 막 때려서 구해. 막 위에서부터 따라가라고 하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지구상에 귀 나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부등식도 똑같아. 48번 봐봐. 48번 봐봐. 첫 번째. 자, 여기선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 대놓고 n은 몇 이상 넣으라 그랬어? 2 이상이니까 처음에 1번 경우는 n이 몇일 때야? 2일 때 넣어야 돼. 1 넣으면 안 돼. 습관적으로 1 넣지 말라는 소리야. 그래서 2 넣어서 좌변, 우변이 똑같아서 성립해. 그래서 K번째를 구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나를 곱할 거래. 근데 그 곱하는 게 결국 왼쪽식 입장에서 다음 번째야. 그럼 뭐를 곱해야 돼? 1 플러스 H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야지 왼쪽식이 n 플러스 1승이 되잖아. 아예 뭔 말인지 모른다. 확실해? 1 플러스 H 왜 곱하는지 알아? 그러면 왜 오른쪽 식은 존나 억울해진다고. 오른쪽 식이 뭐 나와? 1 플러스 NH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 거야. 근데 그게 애초에 처음 문제 준 식에다가 n 플러스 1 넣은 거랑 똑같으면 된다고. 아, K 플러스 1. 아휴, 씨. 똑같아? 똑같으면 성립하는 거라고. 그래서 밑에 가나다에서 가는 2구, 나는 1 플러스 H고 답은 5번이 되겠네. 아, 어? 아, 똑같으면 맨 마지막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겠지.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자,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